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오전 6시 44분 시작합니다. 젊은 부자님들 안녕히 주무셨어요? 제가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3번 정도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어제 영상을 올렸었죠. 13일에 올려서 오늘 안 올리려다가 오늘이 제약바이오에서는 중요한 날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려고 하고요. JP모건 컨퍼런스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어제 장 종료 이후에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이상 임상 발표를 했죠. 그래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뭐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고 또 성공했다고 이렇게 자신감이 가득 찬 댓글들도 많았었는데 저 역시 셀트리온의 주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한 분이 셀트리온 주가가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질문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남기긴 했지만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제 관점과 함께 남기려고 하고요. 일단 오늘의 목차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11일부터 조정장이잖아요. 11일, 12일, 어저께는 일부 상승은 하긴 했지만 중소형주 중심으로 움직였고 대형주는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대형주가 너무 급격히 많이 올랐잖아요. 한 달 사이에 거의 30%, 4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컨텐츠를 이 주가 급락에 대한 대응 방법, 그다음에 원인에 대해서 올렸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인들을 정리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기관이 특히나 많이 팔았죠. 매도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연준이가 채권 축소 가능성을 하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폭락을 했고 그래서 환율도 상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환차익을 노리려는 외국인들이 일부 이탈했다는 것. 그다음에 금융위가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크다고 보는데 공매도 이슈가 지금 계속 또 제기가 되고 있죠. 얼마 남지 않아서 2월 폭락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아무래도 여당이나 이런 입장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의 그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에 살린 장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공매도 우려를 어느 정도는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최소한 연기는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또 북한 리스크도 있었고 가계부채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마지막에 가계부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 관점을 말씀드렸었죠. 지금 저는 삼성증권 MTS를 쓰고 있는데 삼성증권 MTS만 해도 신용이 바닥이 났습니다.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증거금이 있고 뭐 그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도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공지까지는 예수금을 쓸 수 없다는 메시지가 어제부터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더더군다나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줄었죠. 이건 단지 삼성증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일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신용대출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주가 폭등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 때문에 금융권에게 충분히 시그널을 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죠, 뭐. 그러니까 개인이 올릴 수 있는 폭등장은 당분간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안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들이 있다면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며칠 동안 매도한 것들을 다시 매수하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다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차를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전망, 그러니까 JP모건 컨퍼런스의 유일한 메인 트랙이었죠. 그래서 어제 또 장 끝나고 좋은 발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연히 아침부터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대웅제약, 현대바이오 이 세 곳의 말도 하고 싶은데 사실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고 종목 해제가 됐지만 그것들도 제가 다 방송에서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상승은 했었는데 또 재료가 없으니까 또 금방 또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다 이렇게 약보합으로 가고 있거든요. 세 곳 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치료제로서 거의 확정시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셀트리온은 어제 장 종료 이후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시외거리에선 많이 빠졌어요. 시외거리에선 많이 빠졌지만 저도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30대 직장인 투자자고요.
하루 30분 모바일 MTS로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뭐 HTS라든지 뭐 따로 특별하게 이렇게 더 하는 건 없습니다. 하는 건 없고, 단지 그 모바일 MTS 하는 영상과 투자 관점을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뭐 아무래도 전업 투자자들보다는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맞는 종목들을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적은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 수익 실현과 동시에 장기 보유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방송은 기술적인 차트 분석보다는 주식시장의 구조라든지 경제적인 흐름, 재료에 따른 뭐 심리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찍는다고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주식 들고 있는 거 그거 편들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사실 한번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11일에 고점에 정리를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 현재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 그다음 대웅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오늘 다룬 콘텐츠 다 들고 있는데 뭐 금액이 크죠. 그런데 사실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너 주식 되게 못하는 거 아니냐, 다 마이너스다, 파란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제 저는 직장인 투자자로 하루 30분 모바일 MTS로만 하고 있고요. 지금 12월하고 1월에는 총 한 1억 2천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 그 과정들을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나머지 물린 것들도 다 수익 실현 대기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 지금 물린 것들, 앞서 이런 셀트리온이나 이거 말고도 제가 지금 따로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하면은 아무래도 반도체주라든지 이런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1억 이상은 더 찍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셀트리온 이렇게 주가 전망인데, 결론부터 벌써 말씀드리면 바이오로직스는 상승을 한 후에 일부 조정이 당연히 실현 수익을 위한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오늘 아니죠. 오늘의 그런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웅과 대웅제약은 일단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소폭 반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서 실망하는 그런 뭐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웅도 지금 두 개나 진행 중이잖아요. 2상 하나, 3상 하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대웅 쪽으로 흘려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부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시외 거래가 굉장히 많이 빠졌으니까 하락으로 시작하지만 당연히 저점 매수를 통해서 반등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하락으로 마감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시각적 승인이 굉장히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발표를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물론 뭐 제가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지만 그 기사들을 신뢰한다는 전제하에는 시각처 조건부 승인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쉬우니까 사실은 상승이 굉장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부터 보면은 일단 시총은 뭐 아시겠지만 54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시총 4위에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사실 큰 편은 아니죠. 한 3, 4%만 올라도 사실 많이 오르는 거고요. 뭐 떨어져도 뭐 1, 2%.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좋아하는 주식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바이오로직스는 요즘 차트도 좋고, 그래서 어쨌든 JP 모건 컨퍼런스의 유일한 메인 트랙이어서 컨퍼런스 기간 내에 상승한다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예 JP 모건 컨퍼런스를 제가 찍기도 했었고, 게다가 어제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상 최대 매출이라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뭐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뭐 사공장 건립 가속화, 뭐 2021년 조기 수주 확보,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알려진 내용들이었고, 어쨌든 핵심은 세포치료제, 백신 위탁 생산, CMO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할 계획이다. 결국엔 백신 위탁 생산을 좀 강조해서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고 하니까. 그래서 CMO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좀 꼽았고, 그래서 글로벌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리고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일단 2023년도에 사공장 건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모든 사업 부분에서 목표치를 달성했다. 그러니까 아직 실적 발표를 공시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재료는 이런 것들이죠. 실적이죠. 실적이나 수주, 계약 이런 것들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잖아요. 어떠한 재료보다도 확실한 것들인데, 여기 보면은 CMO의 경우 지난해 연간 누적 1조 8천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도 보면은 백신 계약에 대한 사례들을 들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역대 최대 규모 수주 실적 달성, 이것들은 물론 증권사 레포트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공개를 하기도 하지만 아직 회사에서는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들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부사장이 나와서 이렇게 직접 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임팩트가 큰 것이고, 오늘은 분명히 주가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일단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요새 좋았어요. 요새 좋았고 상승세였고, 마지막에 어저께 마지막에 마감할 때도 보면은 상승 마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좋은 흐름이었다. 그리고 시외 거래도 뭐 소폭이긴 하지만 일부 상승해서 뭐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한 3~4%까지는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실현이익을 거두려는 매물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건 개인 투자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항상 고점이 되면은 사실 이런 무거운 주식들이 막 10%까지는 올라가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3~4%, 뭐 많게는 한 5~6% 정도 흐름을 보고서, 아무래도 저는 그래서 5분 평균선을 좀 많이 보거든요. 5분 이동 평균선을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점이 되면은 저는 한번 팝니다. 한번 팔고 매도를 다 치고, 그다음에 다시 이게 하락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하락을. 그래서 저는 보통 점심시간쯤에, 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MTS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쯤에 좀 하락을 하면 그때 다시 전량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세 차익을 한 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한 1억 2천 정도,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그 정도를 거뒀고요. 앞으로도 좀 그런 전략을 하면서도, 저는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앞으로도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 보유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5%까지 올랐다가 다시 3% 마감한다면 사실 그 2%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2%도 먹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실 대웅과 대웅제약은 제 콘텐츠를 한 3번 올렸어요. 그래서 그 전 것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던 건 구조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경고 종목 해제, 그리고 지정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었죠. 4일과 8일, 대웅이 4일 이후에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웅제약은 8일 이후에 상승한다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대웅제약은 일단 시가총액이 3조 3천억 원 정도 되고, 셀트리온과는 사실 비교 대상은 안 되죠. 셀트리온은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비교 대상이고, 대웅제약과 같은 경우는 중형주기 때문에 뭐 현대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렇게 1조 근처의 기업들과 이제 비교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대웅제약은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최근에 다시 좀 조정장을 걷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상승했을 때 대비해서는 거의 40% 정도 빠졌고, 저도 사실은 그때 제가 프로그램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MTS를 그 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때 시가로 제가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최고가에 지금 현재 물려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 콘텐츠도 제가 그대로 MTS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할 것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대웅이 1월 4일에 투자 경로 지정 해제가 된 게 나오죠. 그래서 5일에 상승을 많이 했었죠. 그때 구충제 재료가 뜨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고, 이번 주 원래 목요일 종가 기준, 오늘이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49,650원이나 53,300원이 넘으면은, 그리고 또 밑에까지 조건까지 해제, 40% 이상 상승하는 거 이틀 전보다, 그러니까 1월 12일이 되겠죠. 1월 11일보다 40% 이상 상승하면은 사실은 세 가지 종목 다 충족을 해서 대웅이 다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 그거는 그나마 피하게 됐어요. 사실 되게 우픈 일이죠. 사실은 더 올라가지고 해제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해제가 아니라 다시 지정되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대웅하고 대웅제약은 풀린 상태입니다. 풀린 상태여서 빚을 내서 투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증권가 같은, 제가 다 조사를 한 건 아닌데 삼성증권가 같은 경우는 빚을 못 내는 상황이에요. 일단 신용을 다 박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이게 유명무실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대웅제약도 1월 8일에 이게 해제가 됐죠. 그래서 1월 9일에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었고, 차트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86,700원 그 고점을 찍은 이후로는 어쨌든 조정, 그때 하락장도 한번 맞았고 하한가도 한번 맞았었죠. 그러고 나서는 또 뭐 이렇게 구충제 재료로 반등을 했었고, 이때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날입니다. 4일에 풀려서 5일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 대웅제약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날이 이날입니다. 1월 8일. 그러니까 이런 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진 않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전제해야 될 건 재료도 있어야 됩니다.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된 상황에서 재료까지 있으면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빚을 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은 대웅은 좀 빠졌고 대웅제약이 좀 더 빠졌네요. 1.79%. 하지만 뭐 아침에 한번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장초의 상황을 봐야 되고,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처럼 뭐 크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대바이오도 사실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항상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대바이오도 투자 경고 종목을 해제해야 상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날 해제가 됐죠. 1월 11일에 해제가 됐고 12일에 그래도 빨간색 들어오는 데가 12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고 해제는 됐는데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띄우고 싶어도 재료가 없으니까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세력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누가 개인 투자자들이 뭘 보고 따라 들어오겠어요. 갑자기 급등하면은. 그래도 뭔가 매력적인, 하다못해 뭐 이상이든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 지금 경북대에서 하고 있죠. 이제 뭐 전북대에서 하고 있는 그게 좀 뭐가 발표가 되든 뭐라도 있어야지 그걸 믿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횡보장, 조정장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재료가 뜨기 전까지는 좀, 그래서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시간의 단일가도 오늘 한 2.5% 빠지고 있어서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어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대웅제약 그때 유의미하지 않, 그러니까 유의미한 뭐 수치가 아니다라는 거하고 내용이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50 몇 프로니 백신과 착각해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 90%가 나왔다고 해서 치료제가 90% 나온 거를 그걸 비교하면 그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뒷부분에서 그런 사실 논쟁이 다 필요 없이 뒷부분에서 제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주가 전망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초가는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외 거래가 지금 낮으니까. 하지만 당연히 반등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셀트리온은 51조, 시총 지금 9위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8조,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1위죠. 25조. 그러니까 사실은 앞선 기업들과는 비교 대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가 비교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 주식 입문자분들이 아무래도 제 방송을 많이 듣다 보니까 중형주와 소형주, 대형주는 변동성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아무리 제약바이오라고 해도 개별 종목에 따라서 변동성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형주는 떨어져도 막 하한가 맞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형주들은 떨어져 봐야 한 5, 6, 7%. 그리고 또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성주주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렇게 저점으로 빠지면 사는 분들이 더 많아요. 추매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패턴상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앞서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신문 기사들만 제가 논리적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일단 오늘 떴던 어저께 기사가 뭐였냐면, 셀트리온 치료제가 54% 중증 환자에 대해서 54%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50대 이상에서는 68%. 그러니까 그게 물론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은 미국의 이게 이제 똑같은 항체 치료제거든요. 미국의 리제레론 치료제 그거를 추가 구입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12일에. 그래서 총 2조 9천억 원어치를 추가 구입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커뮤니티 가보니까 이 항체 치료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지금 이만큼 큰 양을 도대체 왜 구매를 했을까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일단은 리제네론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어제 그 발표의 주요 골자 중에 하나였고요.
릴리 리제네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받아서 심지어 2조 9천억 원치 추가 구매를 12일 날 했다고 기사가 떴죠.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어쨌든 치료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백신 계속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구매를 해서 치료제로, 물론 미국은 환자가 더 많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자국민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글로벌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호재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리고 심지어 안정성도 어저께 강조를 했거든요. 그 브리핑에서. 그래서 한국의 조건부 승인 가능성, 안정성이란 건 일단은 효과도 효과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 리스크만 해결이 된다면 한국에서 지금 긴급 승인,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수요가 있는 것처럼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나아지고 있지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한다면 그런 것들도 수출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다. 그럼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죠. 어저께 발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사들을 제가 근거로 할게요. 저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기사들을 조합만 한 거예요. 순서를 일단 볼게요. 미국의 릴리제론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추가 구입했다. 1월 13일 오전 기사예요. 미국 정부가 릴리제론이 개발한 치료제를 125만 회분을 추가로 구매해서 총 공급량을 150만 회분 늘리기로 했다. 그래서 그 돈은 한 2조 9천억에 이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이만한 수출을 하게 된다면 셀트리온이, 그럼 이 정도의 2조 가량의 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 항체 치료제는 지난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맞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화제가 좀 됐었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항체 치료제가 좋냐 아니면은 뭐 구강약이 좋냐, 이거를 지금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특성은 다르고 어쨌든 미국에서 구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추가 구입을 했다는 게 지금 바로 이틀 전에 그 내용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논리의 구성은 신문 기사가 맞다는, 거짓 뉴스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SBS 비즈니스에서 항체 치료제가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릴리, 좀 전에 앞서 소개한 리제네론,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그 회사에서 만든 항체 치료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의 효과라는 표현이 써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이 보면, 그 다음 것도 보면은 어쨌든 중증 환자 발생률을 54% 감소한다. 이 54%라는 수치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물론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그리고 반대로 54%는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뭐 전문가 견해들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레키노라주죠. 이제 그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는 임상 이상 결과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고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제 자사에서 이제 밝힌 거죠. 그래서 그 학술대에서 밝혔는데 327명으로 대상을 한 거고 이상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있네요. 레키노라주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발생률을 전체 환자에선 54%, 50세 이상 중증 환자에서는 6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중증 환자 발생 비율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환자의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사라지는 기간도 유의하게 단축하는 효과도 냈다. 그 당시 대웅제약은 유의한 효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삼상에서 좀 더 데이터를 늘린다고 한 거였죠. 그리고 나이도 좀 올려보고.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유의하게 단축하는 효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은 유보를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그 똑같은 항체 치료제를 더 추가로 승인을 했고 추가로 구매를 했고, 셀트리온은 그 항체 치료보다 낫다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식약처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어저께 발표도 보면은 임상 실험 과정에서 중대한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아 안정성 역시 증명했다. 그 말은 결국 식약처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10일자로 게재가 됐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한 검증은 식약처가 하겠죠. 식약처가 이번 달 말이든 12월 초든 2월 달 초든 하겠지만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재료라고 보고요. 그래서 200만 분의 이제 치료제를 생산할 계획.
문제는 국내는 어쨌든 40만 원대에 뭐 거의 원가 수준으로 공급을 한다고 했었고, 지금 글로벌이 문제인 거잖아요. 글로벌에 많이 공급을 하면은 그게 다 배출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가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상 3상도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일단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있는 식약처 승인이 그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고, 그것만 진행이 된다면은 대량으로 생산을 하니까 글로벌 수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뭐 똑같은 내용이고요. 제가 일부러 여러 신문사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 신문사에서 뭐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고, 어떤 분들은 뭐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같은 내용이었고, 뭐 이 내용도 제가 소개를 하려는 게, 이건 좀 부정적인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저께 내용을 근거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기사는 벌써 저도 이 기사를 기억을 하거든요. 한 2주 전인가 그때쯤에 한번 나왔던 기사를 재탕을 했던 거고, 내용만 좀 각색을 해서 뒷부분에 보면은 앞서 다국적 제사 뭐 여기 해서 임시훈련대도 어 물론 뭐 이렇게 미국의 대응, 그러니까 코로나 대유행을 흐름을 바꾸지 못하거나 뭐 대폭 줄이는 역할을 하지 못해서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문체만 봐도 알 수 있죠.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주의 임상 이상 결과가 13일 오후 처음으로 공개된다. 그러니까 이 기자분은 안 보고 쓴 거예요. 그 데이터나 뭐 이런 발표 내용을 안 보고서 쓴 거고, 그냥 띄운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이 기사는 거의 비슷한 기사가 2주 전, 3주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요. 제목이 똑같아서. 그리고 또 밑에도 보면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그런 내용들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13일 이제 어쨌든 5시 50분 정도에 이제 공시를 했고, 이게 주가 종료한 이후이기 때문에, 장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오늘 그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외 거래도 많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뭐 내용은 뭐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아까 말한 대로 54%, 68%, 뭐 3일 이상 단축되었고, 50세 이상의 중증 환자에게 특히나 5일에서 6일 이상 단축되었다. 그리고 안정성 부분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효성, 안정성에 대해서 의견을 공시사항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1월 8일에 재료였었죠. 1월 8일에 이제 셀트론이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최근에 상승세였어요. 최근에 상승세였고, 이거는 이제 원래 바이오시밀러로 유명하니까 스텔라라가 3상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올렸던 것.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왜 띄우냐면, 코로나 치료제 말고도 재료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2020년 4분기 실적이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굳이 치료제, 물론 치료제가 더 띄운 건 맞죠. 그건 확실하죠. 어떤 제약사든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회사들은 다 띄운 건 맞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치료제가 먼저 개발이 되거나 백신이 보편화가 돼서 면역력이 생긴다면, 집단 면역력이 생기면은, 그렇게 따지면 그 기업의 주식들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진 않을 거라는 게 제 예상이거든요. 오히려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신고가를 저는 갱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차트를 일단 보면은, 어 최근에 어쨌든 지금 5일 평균선이 지금 보이잖아요. 빨간색으로 5일 평균선 보면은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들, 대웅 차트나 뭐 현대바이오 차트하고는 다르죠. 현대바이오나 대웅 차트 같은 경우는 5일 이동 평균선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도 위에 올라가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라가 있고, 계속 지금 상승되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시외 거래가 좀 신경이 쓰이는데,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는 3.28%,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7.3%가 지금 빠진 상태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대응이 좀 필요한데, 시초가가 하락세보로 시작할 거는 지금 어느 정도 확정적이고요. 하지만 여기도 보면은 셀트리온도 거의 40억 넘는 금액이 한꺼번에 거의 10분 사이에 들어온 거거든요. 발표 공시가 어쨌든 그때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정 부분은 좀 공매도 세력의 패턴도 아닌가라는 의심도, 뭐 합리적인 의심도 좀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대응만 잘한다면 충분히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아서, 기관도 어느 정도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관점은 시초에 낮게 시작을 해서 장초에는 좀 빠지겠지만, 왜냐하면 공포심을 느끼는 개인 투자자들도 당연히 던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저점 매수를 하려는 매수세가 강해져서 어느 정도는 반등하고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면, 오늘 설사 반등도 이제 폭이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락 마감을 하더라도 이후에 식약처 승인 같은 이벤트, 그리고 실적 발표 같은 호재가 많았죠. 그리고 작년 1월달 차트를 보시면 알 거예요. 작년 1월달, 2월달에 상승했던 차트를 보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2020년 4월 4분기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3상 같은 또 다른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서 제가 그 구조를 보여드린 것처럼 백신 치료제가 만약에 식약처 승인이 난다면 그럼 글로벌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당장 하루아침에 종식될 것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고, 현재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 후에 일정 부분은 실현 수익 때문에 조정이 올 것이고, 대웅과 대웅제약은 하락 후에 소폭 반등,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헬스케어는 사실은 오늘 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관련성은 사실 없고 같이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제약이 좀 타격을 많이 입겠죠. 아무래도 국내 그 판매를 맡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락 후에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반등폭이 클 거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응은 사실 특별한 대응이 이미 또 많이 저처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한 상태에서는 사실 특별히 대응할 만한 게 없는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상승하면은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지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장초에 들어가면은 실현 수익 이후에 보통 이제 한 9시에서 9시 한 20분 사이에 실현 수익 매물도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지기도 하죠. 그러면 어쨌든 어느 정도 빠진 이후에는 사실 들어가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좋은 걸로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2월이긴 하지만 실적 발표하는 게, 그래서 그때까지는 당연히 호재가 있어서 일정 부분 상승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저점 매수하는 거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웅이나 현바는 하락장인데 결국에는 오늘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서 넘어오는 주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하면은 저는 바로 실현 수익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워낙 지금 고점에서 많이 물려있을 거기 때문에, 특히나 대웅제약이나 대웅은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웅은 아직 재료가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호이스타정이라든지 재료가 남아있어서 좀 그거를 기다리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어쨌든 상승은 조금씩은 하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셀트도 마찬가지로 장초에 하락 후에 저점을 매수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단지 오늘만을 보고 파는 거는 저는 조금 비춥니다.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지. 저점에서 오히려 더 추가로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이후에 있는 이벤트들에 따라서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LG화학우도 말씀드렸었죠. 항상 고점이라고 못 들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동기부여를 꼭 하는데, LG화학도 엄청 비쌌잖아요. LG화학 우선주를 저는 선택을 물론 했지만, LG화학도 지금 100만 원을 터치를 했고, 1월 8일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었는데 조금 빠졌을 때 어쨌든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왜냐면 차트 자체가 워낙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오늘 11일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고, 그때 이제 11일에 장초에 바짝 올랐을 때 매도를 다 했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이러한 패턴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는, 특히나 입문자들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위를 뚫고 가는 슈팅이 나올 가능성, 그런 무거운 주식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바로 실현 수익 매물이 떴다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실현 수익을 하는 거를 저는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LG화학우도
고점에서 매도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조정이 왔을 때 다시 1차 매수, 2차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어떨지.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하는 말이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저도 그 나름대로는 많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는 사실 대응 자체가 실시간으로 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아침 시간 장초에 잠깐 화장실 갈 때 점심시간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종목을 선택을 해서 이 정도 대응을 하는 게 제 입장에선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예정이 없던 콘텐츠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말을 막 빨리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구성이 좀 어설프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것도 좀 나름 뭐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찍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주식 말고도 뭐 아파트 청약, 경매,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수익형 블로그 이런 다양한 재테크 스터디와 이제 강연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모든 글이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 뭐 괜찮으시면, 이건 습관 만들기 스터디예요. 뭐 그렇다고 뭐 저희가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3만 원 환급을 다 하거든요. 3만 원 디파짓 걸고서 자기가 그냥 공부하는 걸 인증하는 스터디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환급을 해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런 습관 만들기 스터디에 참여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젊은 부자들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제가 물론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이름도 젊은 부자들이긴 하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 다 젊으신 분들이고, 사실 뭐 물리적으로 나이가 있든 없든 간에 뭐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젊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젊은 부자 분들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도 성공 투자도 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월 14일 7시 21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